네, 드디어 누네스의 리버풀 이적 오피셜이 나왔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리버풀 쪽에서 공식적인 오피셜이 나오고 있지는 않은데 벤피카 쪽에서는 누네스의 판매가 완료되었다는 오피셜이 나온 상태입니다. 이 벤피카의 오피셜을 살펴보면 누네스의 기본 이적료가 7,500만 유로,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보너스 이적료가 2,500만 유로, 그래서 누네스의 이적료를 합치면 1억 유로 정도의 금액으로 누네스를 리버풀에게 팔았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1억 유로 정도면 하나로 치면 1,350억, 리버풀의 최고 이적료로 누네스가 리버풀로 합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리버풀이 역대 최고 이적료로 누네스를 영입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시즌을 기점으로 이 누네스를 중심으로 리버풀의 공격진이 좀 새롭게 개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특히나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마네가 나갈 가능성이 아주 높고, 그리고 살라의 재계약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누네스의 영입은 단기적으로는 이 마네의 대체자가 되겠지만, 길게 본다면 마네와 살라가 나갔을 때 누네스를 중심으로 이 리버풀의 3톱을 다시 새롭게 개편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 누네스의 합류로 인해서 리버풀의 공격진이 어떻게 좀 변화할 것인가, 이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 누네스의 영입은 3톱의 중앙 공격수 자리를 채워주는 영입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마네가 지난 시즌 후반기부터 뛰었던 위치가 3톱의 중앙이고요. 그리고 이 3톱의 중앙은 피르미누가 뛰었던 자리죠. 그래서 이 피르미누의 역할을 마네가 그대로 물려받아서 사실 지난 시즌 후반기에 아주 잘해줬는데,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누네스가 피르미누, 그리고 마네, 그리고 뭐 여기에 대해서 조타, 이런 선수들이 이 3톱의 중앙에 나왔을 때는 내려와서 연계 플레이에 가담해주고, 혹은 내려오면서 수비수를 끌고 나오면 살라, 혹은 왼쪽에 있는 뭐 디아스나 조타, 마네, 이런 왼쪽 측면 공격수가 침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플레이를 자주 했잖아요. 그런데 누네스는 지난 영상에서 누네스를 살펴볼 때도 한번 다뤘지만, 누네스는 내려와주는 플레이에는 그렇게 강점이 있는 선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누네스의 지난 시즌 히트맵을 보면 누네스는 왼쪽 측면으로 돌아나가는 유형의 선수고, 오히려 왼쪽 측면 공격수에 더 적합한 선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네스를 중심으로 돌아갔을 때 리버풀의 공격 전술은 살짝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누네스가 영입되었을 때 만들어질 수 있는 전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형은 누네스를 3톱의 중앙에 세우면서 오른쪽에 살라, 중앙에 누네스, 그리고 왼쪽에 디아스 혹은 조타가 출전하는 공격 전형인데요. 이때 달라지는 점은 누네스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피르미누나 혹은 마네처럼 내려와서 플레이하는 데에는 익숙한 선수가 아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누네스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도 누네스가 연계 플레이에 그렇게 뛰어난 선수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누네스가 기존의 리버풀의 3톱의 중앙 공격수가 했던 내려와서 연계 플레이에 가담하고, 혹은 내려오면서 측면 공격수들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역할, 이러한 플레이를 누네스가 하진 않을 것 같고요. 누네스의 가장 큰 강점은 대신에 전방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공간을 만들어주는 역할이거든요. 그리고 저돌적으로 침투에 들어가면서 수비를 굉장히 부담스럽게 만드는 역할을 누네스가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벤피카에서 아주 잘 수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네스가 3톱의 중앙에 나오게 된다면 기존에 했던 리버풀의 공격과는 다르게 누네스가 전방에서 많이 움직여주면서 수비수를 끌고 움직이는 플레이가 아마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누네스는 중앙에서도 왼쪽에서 많이 뛰는 선수이기 때문에 아마도 누네스가 왼쪽으로 돌아가는 플레이를 많이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누네스가 왼쪽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면 왼쪽 측면 공격수로 나오는 조타 혹은 디아스에게 오히려 더 많은 공격 찬스가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누네스가 측면으로 빠져들어가면서 수비수를 끌고 나오면 이때 디아스나 조타가 침투에 들어가는 형태, 이러한 형태가 아마도 다음 시즌 리버풀의 공격 전술 중에 가장 중요한 공격 패턴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고, 다만 이렇게 된다면 지난 시즌까지 유지해왔던 살라를 중심으로 했던 공격 패턴이 다소 좀 무너질 수가 있다는
단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살라에게 굉장히 집중이 많이 되었던 리버풀의 공격 전술이거든요. 그리고 이 살라에게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마네도 열심히 움직여주고 뒤에 있던 핸더슨도 많이 움직여주고 하면서 살라를 위한 공간을 많이 만들어줬었는데, 이 누네스는 이 살라가 있는 쪽이 아니라 반대편으로 많이 움직여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누네스가 활발하게 움직여줬을 때 살라 쪽에서 공간이 나기보다는 왼쪽 측면 공격수가 오히려 득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렇다는 것은 누네스를 기점으로 살라를 중심으로 했던 리버풀의 이 득점 찬스들이 조금씩 왼쪽으로 분산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누네스가 3톱의 중앙이 아니라 3톱의 왼쪽 측면 공격수로도 나올 수가 있어요. 누네스가 왼쪽 측면 공격수로 나온다면 누네스, 조타, 살라, 이러한 3톱이 나올 수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누네스가 왼쪽 측면 공격수로 나오는 게 현재 이 플레이 스타일을 보면 조금 더 적합해 보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누네스는 이 벤피카가 3톱을 쓸 때 왼쪽 측면 공격수로 나올 때가 많았던 선수고요. 그리고 우루과이 대표팀에서도 왼쪽 측면 공격수 혹은 왼쪽 윙어처럼 뛸 때가 많았어요. 물론 투톱의 왼쪽 측면 공격수로 뛸 때가 가장 많지만 왼쪽 측면 공격수로 나올 때도 아주 많은 선수거든요. 그 이유는 누네스가 스피드가 아주 빠른 선수이기 때문이죠. 지난 시즌 이 누네스가 챔피언스 리그에서 최고 속도가 시속 36.5km였거든요. 그런데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최고 속도를 살펴보면 누네스보다 빠른 선수는 리버풀 내에서 살라 단 한 선수밖에 없습니다. 살라가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최고 속도가 시속 36.6km가 나왔었는데, 누네스가 챔피언스리그에서 36.5km가 나왔으니까 사실상 거의 차이가 없는 스피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누네스가 빠른 스피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리버풀의 전술에서는 누네스가 연계 플레이를 하는 이 3톱의 중앙 공격수보다는 살짝 왼쪽 측면 공격수가 오히려 더 적합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조타가 중앙으로 나온다면 조타가 내려와서 연계 플레이에도 가담해주고, 내려와주면서 수비수를 끌고 내려올 때 좌우 측면 공격수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플레이도 아주 잘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네스, 조타, 살라 이 3톱이 나왔을 때는 조타가 수비수를 끌고 나오면 이때 오른쪽에서는 살라, 왼쪽에서는 누네스, 이렇게 프리미어리그 내에서도 가장 빠른 선수들이 오른쪽, 왼쪽 두 선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빠른 선수를 좌우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이 전술이 조금 더 누네스의 플레이 스타일을 살려줄 수 있는 전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누네스가 왼쪽 측면 공격수로 나오는 것도 아주 좋은 전술 중 하나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누네스의 영입은 확실한 득점력을 갖춘 선수가 살라 다음으로 한 명 더 들어온다는 게 아주 리버풀에겐 좋은 영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난 시즌에 리버풀은 살라의 득점력에 매우 많이 의존한 시즌이었거든요. 물론 마네와 조타도 많은 득점을 기록을 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확실한 결정력을 가진 선수는 아무래도 살라였어요. 그런데 살라가 후반기에 들어서는 부진한 기간이 좀 길어지면서 리버풀의 득점력에 살짝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리버풀이 리그컵, FA컵,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 다 올라갔었는데 3경기 모두 무득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3번의 결승전 동안 득점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는 건 살라가 후반기에 부진하면서 득점력이 좀 문제가 생겼다, 이 영향이 가장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누네스의 영입은 이 살라가 살짝 부진할 때도 누네스 쪽에서 득점이 나올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누네스의 영입이 아주 좋아 보이는데, 누네스가 이번 시즌 아주 좋은 결정력을 보여줬고요. 특히나 이 슈팅 대비 골 전환율이 30%,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35.2%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손흥민 선수가 이 슈팅 대비 골 전환율이 아주 높다고 평가를 받는데 27%였고요. 그리고 살라는 득점왕을 달성했지만 슈팅당 골 전환율이 13%였어요. 그러니까 누네스가 물론
포르투갈에서 뛰었지만 아주 높은 골 전환율을 보여줬고,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검증이 된 결정력이기 때문에 누네스가 리버풀로 합류한다면 누네스와 살라, 아주 결정력이 좋은 선수들을 2명이나 보유한다는 것은 리버풀에게 아주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여기서 좀 아쉬운 건 누네스도 사실은 왼쪽에서 뛰는 선수에 가깝기 때문에 너무 왼쪽 측면에서만 뛰는 선수를 많이 영입하고 있어요. 지난 겨울 이적 시장에서 영입한 디아스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영입하는 누네스도 마찬가지고, 조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떠날 수도 있지만 마네도 왼쪽 측면에서 뛰는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선수가 왼쪽 측면에 살짝 쏠려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는 건 반대로 오른쪽에서 확실한 공격력을 보여주는 선수는 살라 한 명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사실 지난 시즌 살라가 너무 이 휴식을 갖지 못하면서 결국에는 네이션스컵도 갔다 오고, 그런데 네이션스컵에서 16강, 8강, 4강 결승전 가는 동안 다 연장전을 치르면서 심지어 풀타임을 치르고 왔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아주 부담이 많이 가는 상황이었는데, 살라를 대체할 선수가 없으니까 살라가 체력적으로 많이 방전이 되어 있는 상태였음에도 살라를 계속해서 선발로 출전시킬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 살라가 나오지 않는 경기에서는 리버풀이 오른쪽에서 뛸 수 있는 선수가 없어서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뛰었어요. 마네도 오른쪽으로 가보고, 조타도 오른쪽으로 가보고, 그리고 디아스도 오른쪽에서 뛰어보고 했는데 모두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살라가 나오지 않았을 때 오른쪽 공격이 제대로 이루어졌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제 그만큼 이 살라의 대체자가 일단 리버풀은 필요한 상황인데, 계속해서 지금 살라의 대체자는 아직 구하지 못했고, 물론 이제 뭐 보엔이나 뭐 안토니나 여러 선수들이 뭐 영입 목록에 올라가 있지만 계속해서 좀 왼쪽 측면에 집중돼서 영입이 이루어진다라는 건 다음 시즌에 살라의 대체자를 혹시나 찾지 못한다면 좌우 측면의 밸런스가 좀 무너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일단은 리버풀이 누네스를 아주 잘 데려왔지만 살라의 대체자도 빨리 찾아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누네스의 이적료는 팀 내 역대 최고 이적료이기 때문에 누네스의 영입이 어떤 효과를 보는지에 따라서 리버풀의 다음 시즌 성적, 그리고 구단 운영 자체가 또 달라질 수 있다. 물론 리버풀이 이적료를 많이 쓸 수 있는 팀이고, 사실은 그동안 이적료를 다른 빅클럽보다는 많이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누네스를 영입할 수 있는 충분한 이적 자금이 존재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적료를 많이 지출했으면 그만큼 사실 성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누네스가 기존에 있던 이 리버풀의 3톱 중앙 공격수와는 성향이 다른 선수이기 때문에 과연 누네스의 영입을 통해서 리버풀이 어떤 공격 전술이 나올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공격 전술이 성공을 거둘 수 있을까, 성공 결과에 따라서 아마 리버풀의 다음 시즌 운명이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